제로찌를 쓸까요? 투제로찌를 쓸까요? 뱅에돔 시즌만 되면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저 역시 뱅에돔찌 파우치를 꺼낼 때마다 이 고민을 하죠. 물에 뜨는 제로찌가 좋을까? 아니면 천천히 깔아앉는 투제로찌가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뱅에돔찌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제로찌와 투제로찌 각각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더 적합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로찌고 이게 투제로찌입니다. 제로찌는 바다와 민물에서 모두 물에 뜨는 찌로서 실부력은 한 G3에서 G2 정도 되고 찌 밑에 G3 이상의 무거운 뽕돌만 달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편 투제로찌는 바닷물에서는 뜨지만 민물에서는 가라앉는 찌로서 실부력은 한 G7에서 G8 정도 되고 찌 밑에 봉돌을 달지 않아도 그 목줄과 바늘 무게만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제로찌를 쓰면은 찌는 수면에 떠 있고 채비만 가라앉는 전유동 낚시가 되고 투제로찌를 쓰면은 찌와 채비가 함께 가라앉는 잠길찌 낚시가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유동이냐 잠길찌냐. 전유동이 더 적합한 상황이다 싶으면은 제로찌를 쓰면 되고 잠길찌 낚시가 더 적합한 상황이다 싶으면은 투제로찌를 쓰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제로찌 전유동이 유리한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뱅에돔이 완전히 떠서 낚일 때. 활성도가 좋은 상태의 그 뱅에돔이나 긴꼬리 뱅에돔, 그리고 이제 군집성이 강한 그 20에서 한 25cm급의 꼬마 뱅에돔들은 그 수면 상층에 떠서 낚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수면에서 한 3m, 또는 한 2m, 때로는 뭐 1m, 아예 한 50cm 수준까지도 이렇게 떠서 낚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찌도 물에 뜨는 제로찌가 유리합니다. 보통 남해 내만, 뭐 거제, 통영, 여수 이쪽 이 지역에서 낚이는 작은 사이즈의 뱅에돔들이 잘 뜨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제로찌가 잘 먹힙니다. 그리고 제가 제로찌 전유동이라고 했지만은 전유동보다 이렇게 한 2, 3m 수심 그 위쪽에 떠서 낚이는 뱅에돔들은 반유동 채비나 목줄찌 채비에 더 잘 낚입니다. 천천히 깔아앉는 미끼보다 상층에 딱 고정되어 있는 미끼를 더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찌 한 뼘 위에 이렇게 이제 매듭을 묶어주는 반유동 채비가 내만권 뱅에돔 낚시의 표준 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류가 없는 상황에서 뱅에돔 입질이 약할 때, 조류가 흐를 때는 시원하게 찌를 끌고 가던 뱅에돔들이 조류가 멈추면은 입질이 이제 뜸해지고 약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때는 찌가 물속에 이제 깔아앉아서 보이지 않는 투제로찌보다 수면에 떠 있는 제로찌가 어신을 파악하기에 더 좋습니다. 잠길 낚시 숙련자라면은 찌가 안 보여도 그 원줄을 살짝 당기는 그 입질을 간파해서 챌 수가 있지만은 초보자들은 아직 그 정도의 감각은 부족하기 때문에 찌를 보고 어신을 파악할 수 있는 제로찌가 좋습니다. 자, 3. 조류가 앞으로 들어올 때. 조류가 갯바위 그 발 앞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는 잠길찌 낚시가 어렵습니다. 채비 정렬도 좀 부자연스럽고 어신 파악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유동 낚시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전유동에서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조류는 가장 낚시하기 편한 조류입니다. 그때는 찌를 던진 뒤에 그냥 줄만 잡고 있어도 찌가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고 그 다가온 만큼 원줄이 자연스럽게 이제 깔아앉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전유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방 한 10m 거리에 7, 8m 수심층을 내가 전유동으로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찌를 한 15m 정도 던지면 됩니다. 15m 정도 던져서 뒷줄을 가만히 잡고 있으면은 찌는 이제 서서히 이제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10m 거리까지 다가오면 그 원줄은 이제 15m에서 10m 들어왔으니까 5m 거리만큼 물속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5m 거리 플러스 목줄 길이 3m, 그러면 한 8m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비스듬히 늘어진 원줄의 각도를 감안해 주면은 한 7 내지 8m 수심을 자연스럽게 이제 공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다가오는 조류가 너무 빠르면 전유동 채비로 깔아앉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뭐 한 1호 구멍찌나 막대찌로 바꿔서 반유동 채비로 공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찌가 유리했던 실전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이제 업로드된 제 영상을 보시면은 그 제주 가파도 독계에서 이제 배송호 프로가 내려서 그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가파도 독계는 조류가 빠른 본류 낚시터로 투제로 잠길 낚시가 아주 잘 먹히는 곳이죠. 그날도 이제 투제로 잠길 낚시로 이제 본류대에 흘려서 30에서 한 40cm 긴 꼬리 뱅에돔을 연타로 낚아냈습니다. 그런데 해창이 되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류대를 노린 배승호 프로만 계속해서 입질을 받아내고 저는 입질이 없어요. 아, 이 뱅에돔들이 이제 본류대에서 지류대로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저도 이제 같이 그 조류가 내린 지류대를 노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100%한테만 입질이 오고 저한테는 입질이 없는 겁니다. 왜지? 보니까 100%는 물에 뜨는 이 제로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물에 뜨는 그 G5G를 바꾸었더니 바로 45cm급 뱅에돔이 낚였고 이후로도 이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즐겁게 이제 뱅에돔을 낚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1m 차이. 제로찌 채비는 약간 떠 있고 투제로찌 채비는 약간 가라앉은 그 차이에서 입질이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떠서 무는 뱅에돔은 상층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제로찌 미끼는 공격하지만은 천천히 깔아앉는 투제로찌 미끼는 외면할 수 있다는 것도 이날 조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제로찌 잠길 낚시가 유리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 뱅에돔이 깊이 낚일 때. 내만권 뱅에돔도 활성도가 좀 떨어질 때는 약간 깊이서 낚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해 뱅에돔들, 그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외해 뱅에돔들은 활성도가 좋아도 주로 한 4 내지 6m 수심, 수심이 아주 깊은 포인트에서는 7 내지 8m 수심에서 낚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로찌보다 투제로찌가 유리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이 투제로 잠길 낚시를 강력 추천하는데 전유동으로 깔아앉히는 것보다 잠길지 낚시로 깔아앉히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 낚시터로 유명한 원도들, 뭐 거문도, 뭐 여서도, 울릉도, 추자도, 그리고 남해 동부권에 이제 매물도, 국도, 구월비도, 자사리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뭐 차기도, 우도, 범섬, 섭섬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심이 깊고 뱅에돔의 평균 씨알이 굵은 곳에서는 이 4, 5, 6, 7 이 정도 수심에서 가장 그 입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 수심에 가장 오래 머물러주는 투제로찌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바람이 불거나 조류가 빠를 때. 전유동 낚시에 2대 난제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람 그리고 급류입니다. 이 바람과 급류는 수면에 떠있는 찌와 원줄을 지속적으로 밀어내면서 채비가 하강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내가 갯바에 내렸는데 바람이 세다, 조류가 빠르다. 그때는 전유동 대신에 잠길찌를 추천합니다. 3. 조류가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조류가 빠르면은 전유동 낚시가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그닥 빠르지 않은 조류라도 바깥으로 혹은 옆으로 흘러나가면은 이 전유동 낚시가 쉽지 않습니다. 조류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줄을 1m 풀어주면은 이 채비도 1m가 내려가죠. 하지만 조류가 바깥으로 흘러나간 상황에서는 원줄을 1m 풀어도 그 풀어준 거리만큼 찌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 채비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줄을 2m 또는 3m 이상 풀어야 개운차 1m 정도 깔아앉힐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이게 이제 점점 더 멀리 흘러나가면은 이 원줄의 저항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한 30m 이상 이 찌가 흘러가 버리면은 원줄을 풀어도 이 전유동 채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조류에 멀리 흘려주는 낚시를 할 때는 제로찌 전유동보다 투제로찌 잠길 낚시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4. 장타 낚시로 먼 거리를 노릴 때. 같은 맥락에서 이 먼 거리를 노리는 장타 낚시에서는 원줄이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줄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 전유동 채비를 깔아앉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리 노려야 되겠다 싶을 때 저는 무조건 투제로찌를 세팅합니다. 투제로찌를 써도 멀리 던지면 그 원줄의 저항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30m, 40m 그 이상 멀리 던질수록 그 목줄에 봉돌을 추가로 물려줘야 내가 원하는 그 수심점까지 깔아앉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제로찌가 유리했던 실전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99년, 그러니까 일본 쩌리겐에서 투제로찌를 처음 출시했던 그해 겨울에 저는 그 쩌리겐 한국 총판인 그 한주무역의 박범수 대표님과 남녀군도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박 대표님께 이제 갓 선물 받은 투제로찌를 사용했고, 박 대표님은 이제 그 늘 사용하시던 손에 익은 제로찌를 사용했는데, 제가 아침에 긴꼬리 뱅에돔 4마리를 낚을 동안에 자타공인 뱅에돔 고수 박 대표님이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래서 이 찌를 이제 투제로찌로 바꿨더니 그제서야 낚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찌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두 채비의 공략 수심은 똑같았어요. 제로찌도 전유동으로 5m까지 내렸고, 투제로찌도 잠길 낚시로 5m 수심까지 내렸는데, 희한하게 투제로찌에만 입질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야 그것이 이 투제로찌의 자동 견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투제로찌는 채비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깔아앉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스스로는 뜨는 찌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깔아앉는 그 과정 내내 다시 뜨려는 부력을 발휘하면서 찌 밑에 있는 그 채비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자동 견제 효과를 발휘하죠. 그래서 별도의 견제 조작을 하지 않아도 항상 견제가 걸려 있고, 그 결과 모든 수심층에서 그 뱅에돔의 빠른 입질을 유도해내는 오늘날 최강의 뱅에돔찌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로찌와 투제로찌 다시 한번 비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로찌가 유리한 상황은 1. 뱅에돔이 완전히 떠서 낚일 때, 2. 조류가 없거나 천천히 앞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투제로찌가 유리한 상황은 1. 뱅에돔이 깊이 낚일 때, 2. 조류가 빠르거나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3. 장타 낚시를 할 때. 그래서 내만권에서의 사용 비율은 제로찌 70대 투제로찌 30, 그리고 외해권에서의 이제 사용 비율은 제로찌 30대 투제로찌 70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언급하지 않은 그 제로 계열의 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제로와 투제로 사이에 있는 제로 알파 그리고 제로 C 브렉입니다. 뭐야, 또 남아서 뱅에돔 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자, 제로 알파 찌는 제로보다 약간 부력이 작을 뿐 어쨌든 그 뜨는 부력이 찌이기 때문에 제로 찌를 사용해야 될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제로 C는 투제로보다 약간 부력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잠길 낚시용 찌이기 때문에 투제로찌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 두 브렉에 대한 그 더 상세한 설명은 아마 다음 기회에 제가 따로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